예, 이번 시간에는 전남 불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지역의 불교사는 흔히 백제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 불교사를 흔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고려 시대까지 불교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불교사에 대해서 강의할 저는 순천대학교 사학과에 있는 이종수라고 합니다. 전남 불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백제 시대부터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백제 시대에 이 전남 지역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불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물, 유적, 그리고 이제 기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쉽게도 이 전남 지역에 대해서는 백제 시대의 유물, 유적이라든지 기록과 관련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 지역에 과연 불교가 전래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제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백제 시대 때 이제 불교가 전래된 것과 관련해서 삼국사기 또는 이제 삼국유사의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삼국사기 기록은 지금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침류왕 원년초에 9월에 호성 마라난타가 진나라에서 오자 왕이 궁중으로 맞아들여 우대하고 공경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삼국시대, 백제 시대의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불교가 먼저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국가가 이제 공식적으로 불교를 공인했던 것은 바로 이제 침류왕 원년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불교를 받아들일 때 백제의 수도는 지금 이제 서울이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한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한성의 불교, 즉 이제 서울의 불교가 처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불교가 전체 백제 전체의 불교가 이제 전래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백제의 수도가 웅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주로 475년에 이제 옮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538년에 이제 부여로 수도를 이제 옮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왕을 중심으로, 즉 이제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불교가 과연 좀 더 수도와 먼 지역에까지 퍼지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화면에서 보신 그 삼국사기의 기록들은 이제 진나라에서 마라난타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진나라는 중국 지도에서 봤을 때 당시 남쪽 지역에 있는 동진을 이야기합니다. 북쪽에는 이제 전진이 있었는데요. 그 전진은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처음 받아들인 것이 이제 고구려 소수리망 2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진에서 고구려로 이제 불교를 전승했다고 하면은 그 남쪽에 있는 동진에서 불교를 백제에 이제 그 전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백제의 불교를 이제 전래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전라남도 지역, 지금 이제 한반도로 봐서 이제 좀 남쪽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남쪽 지역까지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회의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불교 전래와 관련된 설화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마라난타 창건을 이야기하는 영광불갑사라든지 또 이 전남 지역의 여러 사찰들 같은 경우 이제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해남 대흥사도 그렇고요. 이런 아도화상 창건 설화가 있는 사찰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라난타가 처음 동진에서 백제로 왔을 때 서울로 갔단 말이죠. 지금 이제 서울로 갔는데 물론 이제 이야기는 영광을 거쳐서 서울로 갔고 그런 과정에서 영광의 사찰을 창건했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마라난타 창건설화라든지 아도 창건설화와 같은 것은 다 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설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백제 시대에 마라난타가 이 지역에 와서 불교를 전하고 사찰을 창건하고 또는 아도화상에 와서 불교를 전하고 사찰을 창건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설화는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적 사실로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도와 관련되는 기록이 이제 삼국유사 또는 해동고성전에 있는데요. 그 기록들을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64년, 즉 이제 미추왕 3년에 아도 하상이 신라로 와서 그 공주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낫게 해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264년이면은 고구려에도 이제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이제 아주 빠른 시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빠른 시기에 아도 하상을 끌어들여서 이 백제 시대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조선 후기에 조선 시대의 어떤 그 사찰의 창건을 좀 더 이제 시대를 올려서 그 사찰의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시대의 전라남도 지역에 불교가 창건 또는 이제 전래 사찰이 창건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삼국유사 해현구정이라고 하는 그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석해현은 백제 사람이다. 어려서 출가해서 이제 뜻을 모아 법화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업을 삼았으나 기도하여 복을 빌면서 영험한 감흥이 실로 많았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해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수덕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번잡한 것이 싫어서 이제 강남의 단라산으로 갔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라산이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데 이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최근에 학계에서는 이 단라산이 월출산일 것이다라고 하는 데에 의견이 이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달라, 즉 달이 나온다라고 하는 우리말의 그 음을 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 이제 월출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라산이 이제 월출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바로 이 해현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제 백제 의자왕 시대, 즉 이제 백제 말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스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월출산에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기 직전에 월출산에 해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왔다고 한다면 불교가 그 점에는 전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기록 외에는 백제 시대 이 전남 지역의 불교와 관련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게 백제 시대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이제 좀 문헌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물과 기록으로 볼 때 백제 시대 전라남도 지역에 불교가 전해졌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 이 백제 지역, 즉 이제 전라남도 지역이죠. 백제가 있었던 이 전라남도 지역에 이제 불교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주목되는 사찰은 지리산에 있는 화엄사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이제 유물 유적이라든지 기록으로 봤을 때 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화엄사보다도 좀 더 먼저 창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찰은 거의 현재로서는 이제 좀 이야기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화엄사를 이야기하자면은 화엄사는 이제 8세기 중반 영기조사가 창건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화엄사이듯이 화엄 중의 10대 사찰 중에서도 이 남쪽, 즉 이제 남학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 화엄사는 지리산에 있죠. 이 지리산은 현재 영남과 호남의 이제 중간에 있는 그런 이제 사찰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지리산에 이제 저기 이제 영남과 호남의 어떤 중간 지역에 있는 이 사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면은 이 중간에 전남의 어떤 그 사찰로서 최초의 사찰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게 이제 8세기 중반인데요. 그 신라가 백제를 이제 멸망시켜서 이제 삼국을 통일은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적으로 백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통합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찰을 통해서 이제 백제인들도 이제 불교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 사찰을 이 영남과 호남의 중간에 있는 지리산 쪽에 창건함으로 해서 불교 문화를 통해서 영호남의 어떤 화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화엄종의 사상 자체는 화합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상입니다. 불교 사상 중에서도 일적다, 다적일 뭐 이런 이제 사상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런 사상을 통해서 백제민과 그리고 신라민의 그 백성들의 어떤 화합을 이루려고 하면서 만든 사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 백제, 즉 이제 전라남도 지역에 많은 이제 사찰들이 이제 창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목되는 사찰, 즉 이제 그리고 불교는 선종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구산선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산선문은 통일신라 시대, 즉 이제 9세기경에 본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이제 선이 전래가 됩니다만은, 선이 처음에 통일신라 시대에 전래가 되었을 때 대부분은 유학 갔다가 처음 정착하는 데는 이제 경주입니다. 이제 당시 그 통일신라의 서울이 경주기 때문에 경주에 이제 정착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선은 당시 중국에서도 좀 이단시되었던 그런 이제 종파이기 때문에 신라에 와서도 경주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경주로부터 좀 벗어난 산에 이 선종 승려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산에 이제 정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 지역에 정착했던 산문이 대표적으로 가지산문과 독리산문입니다. 가지산문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장흥에 있는 보림사라고 하는 사찰이 이제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독리산문은 곡성에 있는 태안사가 이제 그 중심이 됩니다. 바로 이 가지산문은 구산선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형성된 그런 이제 산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지산문이 이제 보림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태안사가 이제 독리산문을 형성해서 이 전라남도 지역의 불교를 이제 대표했던 것이 이제 구산선문의 그 대표적인 사찰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라남도 지역은 이 통일신라 시대 때 화엄종이 처음에 화엄사를 통해서 이제 전래가 됐고, 그 이후로는 서울, 즉 경주에 정착하지 못했던 중국 유학파의 선종 승려들이 구산선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선문들을 형성하면서 이 전라남도 지역의 불교를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전라남도 지역과 관련해서 이제 불교가 그다지 관련되는 그런 불교사와 관련된 기록들이 그다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고려 시대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개경이 이제 수도였죠. 그래서 이제 개경 중심의 이제 불교가 전개가 됩니다. 개경 중심의 불교가 전개되다 보니까 이 남쪽 지역에 대한 불교는 아무래도 이제 기록이라든지 여러 이제 유물 유적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여러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기록은 이제 결사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송광사의 정예결사라든지 또 지금 백년사의 이제 백년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는 이제 그 외의 기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 고려 전기의 개경 중심의 불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이후에 그 결사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경 중심의 이제 불교는 고려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불교가 국가의 어떤 권력화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정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승과라든지 승계가 이제 정비가 되는데요. 승과는 승려 과거제도죠. 스님들을 이제 시험을 쳐서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합격한 스님들을 뽑아가지고 주요한 사찰에 이제 주지로 발령한다든지, 또는 이제 중앙 무대에서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맡긴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과거제도, 즉 이제 승과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광중대부터 성과가 실시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 때는 이제 선종과 교종으로 나누어서 성과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선종과 교종으로 나누어서 성과를 실시한 것은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한데요. 저기 이제 예를 들어서 선종은 앞서 말씀드린 선문구산을 이야기하고요. 교종은 통일신라 시대 때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서 종파로 어느 정도 발전했을 것으로 보는 화엄종과 이제 법상종이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종파입니다. 이런 종파들을 이제 크게는 선종과 교종으로 묶어서 이 과거 시험을 쳤고, 여기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이제 대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이제 대선에 된 사람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성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제 승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종과 교종이 함께 대덕, 대사, 중대사, 그리고 삼중대사까지 이렇게 이제 승진을 한 이후에 선종으로는 선사와 대선사로 승진을 하고 교종으로는 수좌, 성통 이렇게 이제 승진을 하는 이제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런 그 과거 시험, 즉 이제 성과와 여러 이제 어떤 그 승계가 이렇게 이제 그 정비가 되는 과정에서 성정, 즉 이제 승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행정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이 이제 정비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승려들의 여러 가지 성적의 문제 또는 이제 주지 또 발령의 문제 이런 또 이제 사원을 관리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승록사라고 하는 행정기관을 이제 설치합니다. 이 역시도 이제 광중대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이제 보는데요. 이 승록사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교 전반적인 행정을 이제 그 관리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왕사와 국사를 두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는 국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른으로서 이제 대접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런 승록사는 좌가 우가 체계로 해서 유지를 했던 것으로 지금 문헌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고려시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파를 교종과 선종으로 이제 묶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시대에는 이제 크게 이제 교종과 선종으로 이야기할 때 교종으로는 화엄종, 법상종을 비롯한 여러 이제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종은 구산선문, 구산선문은 이제 나중에 이걸 조계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조계종과 천태종 등의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불행하게도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종으로서 화엄종, 법상종을 제외한 다른 종파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종, 법상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선종도 이제 구산선문과 천태종을 제외하면 그 외의 종파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교종과 선종을 가지고서 고려시대 불교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전라남도 지역의 특징적인 어떤 그 불교로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사불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결사불교 중에서도 선종이 이제 결사불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송강사를 중심으로 한 정예결사는 구산선문의 이제 결사고, 그리고 지금의 강진 백년사를 중심으로 했던 그 백년결사는 천태종의 이제 결사불교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결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불교 신앙의 어떤 결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결사는 중국 동진, 즉 이제 이 동진은 백제 불교를 전했던 이제 바로 그 나라죠. 그 동진에 해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해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여산이라고 하는 곳에 독림사라고 하는 절에서 백년결사를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 동아시아 불교, 이제 결사불교의 이제 최초의 백년결사, 최초의 이제 신앙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 결사는 중국 전역에 걸쳐서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라 시대부터 그리고 이제 일본도 그렇고 이제 여러 결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결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결사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성공적인 결사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고려 시대 때 송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수선결사, 즉 이제 정예결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정예결사라고도 하고요, 수선결사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살펴보면 이 보조 진울 스님이 왜 그럼 결사를 하려고 했겠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당시 보조진울 스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성과 시험을 치기 위해서 당시 개경 즉 이제 서울로 올라갔을 때 이 시대는 무신 정권 시대였습니다. 이 무신 정권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불교가 어떤 왕실 중심의 어떤 불교였던 것이 무신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무신 중심의 이제 그런 불교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실 중심의 불교가 이제 쇠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왕실 중심의 불교는 그 이전에는 이제 교종 중심의 불교였다면은 이 무신 집권 이후로는 왕실 중심의 불교가 쇠퇴하면서 선 중심의 불교가 점차 더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 시기에 진울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구산 선문 중에서도 사굴산문 출신의僧侶로서 1182년에 성과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성과에 합격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개경에서 이제 시험을 치면서 그 불교계의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 즉 이제 불교계의 타락상을 목격하고 이렇게 불교가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반성을 하면서 스스로 살림에 은거할 것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1190년에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지금 대구에 있는 팔궁산 거조사로 갑니다. 팔궁산 거조사로 가서 그 이제 불교 결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190년에 팔궁산 거조사에서 권수정의 결사문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보시면 권수정의 결사문, 즉 이제 정해를 닦을 것을 권하는 그런 이제 결사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해 결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해 결사문을 반포해서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이제僧侶들을 모아서 이 거조사에서 이제 정해 결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록에 보면은 그 거조사가 결사를 계속하기에 이제 좁아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가 이 전라남도에 있는 순천 송광사로 옮겨서 결사를 이제 다시 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송광사입니다만은 당시는 송광산 길상사였습니다. 송광산 길상사였는데 여기에 와서 이제 정해 결사, 즉 이제 정해 결사에서 결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사가 되겠죠. 이 정해 결사를 하겠다고 이제 조정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당시는僧侶들이 이제 이런 결사를 할 때 조정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순천 지금 이제 개족산에 가면 지금도 이제 정해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해사의 사자는 절사자입니다만은 정해결사의 결자를 빼면 정해사, 물론 여기 사자는 절사자는 아니지만 서로 이제 발음이 같죠. 발음이 같기 때문에 중앙에서 봤을 때는 명칭에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결사라고 하지 말고 수선결사라고 해라. 이런 이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 송광사에서 정해결사라는 이름을 쓰는 대신에 수선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선결사를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결사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 이름만 바뀐 것이죠.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정해결사라고 할 때 이 정자는 선이고 또 해자는 또 뭐 교고, 이래서 이제 선과 교의 일치적인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마 이제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들 많이 배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오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 정해결사의 정해를 선과 교로 해석한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려시대 때의 문헌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고, 오히려 이제 중국 측의 기록을 보면은 정해는 선은 이제 바로 인도, 즉 이제 범어의 선나를 중국식 발음으로 쓴 글자가 선인데, 그 선을 중국어로 해석하면 정해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정해는 선과 교의 결합이라기보다는 선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도 수선이라고 이제 내려준 것이겠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정해결사, 즉 이제 수선결사의 주도자였던 이제 진울의 사상을 살펴보자면은, 역시 이제 정해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정해쌍수입니다. 정과 해를 함께 수행해야 된다. 정과 해를 따로따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정과 해를 함께 수행해야 된다. 여기서 정과 해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선과 교라기보다는 선을 하나의 이제 정은 고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해는 그 고요함의 발현, 즉 이제 응용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해상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도노점수, 흔히 우리가 이제 도노점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수행을 해서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보존하고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노점수가 바로 진울 스님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울 스님의 비문에 보면은 수행의 세 가지 문으로서 성적 등지문, 원돈 신해문, 그리고 이제 간화 경절문이 나와 있습니다. 성적 등지문은 정해상수와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성과 적을 함께 지니면서 수행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원돈 신해문은 화음 교학과 선을 일치시킨 그런 이제 문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선의 입장에서 화음의 교학을 끌어들여서 선 쪽으로 풀어낸 그런 이제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간화경절문은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에 나아가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진울로부터 시작되는 수성결사는 흔히 우리가 이제 16국사를 배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명의 이제 국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한 사찰에서 한 명의 국사도 나오기 어려운데 16명이나 되는 국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사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상으로 볼 때 국사가 그렇다고 16명이냐, 진짜로 16명이냐, 이렇게 이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기록상으로 볼 때는 16분 중에서 10명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만은 나머지 6분 정도는 정확하게 어떤 국사에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헌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태종의 결사로서 만덕사 백년결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강진에 있는 그 백년사를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만덕사라고 불렀는데요. 그 강진의 그 백년사에서 있었던 이 백년결사의 주도자는 원묘요세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이 원묘요세 역시 천태종의 성녀로서 성과에 합격을 했는데 개경에서 이제 여러 어떤 그 불교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고 역시 보조진울 스님처럼 살림에 응거해서 수행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보조진울 스님이 팔공산 거조사에서 정예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진울 스님의 편지를 받고 그 정예결사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팔공산 거조사에서 보조진울 스님하고 같이 수행을 합니다만은 1200년에 보조진울 스님이 송광사로 옮길 때 이 요세 스님은 진울 스님을 따라가지 않고 별도로 자기의 그 공간을 만들어서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백년사로 옮겨서 백년결사를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요세 스님은 천태종 승려로서 아마도 보조진울 스님의 어떤 수행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 요세 스님은 지금의 그 백년사, 그 강진 백년사로 가서 백년결사를 이제 결성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1236년에 제자였던 천책으로 하여금 백년결사문을 짓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백년결사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제 이 원묘요세의 수행,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진울과는 좀 다른 그런 이제 수행법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수행을 보면은 법화삼매 수행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즉 천태종은 선문구산, 즉 이제 조계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선문구산과는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선문구산은 좌선을 위주로 하는, 즉 이제 간화선이라든지 이런 좌선을 위주로 하는 그런 수행법이라고 하면은 천태종은 선종에 포함은 됩니다만은 법화삼매라고 이야기하는 법화경을 독송하는 수행이라든지 또 다란이를 염송하는 수행이라든지 또 정토왕생을 위해서 아미타불을 연불하는 수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행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묘요세 스님은 매일 법화경 전체를 독송했다든지 준제다란이를 1000번 염송했다든지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백년결사에 많은 이제 또 성녀들이 모여가지고 천태종의 성녀들의 수행법으로서 고려 후기까지 계속 이어졌고, 이 백년결사에도 8명의 국사를 배출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송강사의 16국사와 경쟁적으로 이 백년결사에서는 8명의 국사가 배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8명 국사에 대한 기록이 만덕사지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국사는 대략 이제 한 5분 정도 되고요. 한 분은 이제 성통, 이제 국사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은 정도의 성통에 이제 책봉된 그런 이제 기록들이 확인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확하게 그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광사 16국사와 백년사의 그 8국사가 그 전체는 아닐지는 몰라도 어쨌든 국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라남도 지역, 고려시대 전라남도 지역의 수선결사와 백년결사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전남불교사에 대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